안녕하세요. 갈등 이론과 실제를 강의할 사회갈등연구소장 겸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박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 조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정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갈등 조정, 이혼 조정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그 갈등 해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 조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배우기는 이 짧은 시간에 좀 어렵고요. 그 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정, 중재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협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협상과 조정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협상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이제 협상이라고 본다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플러스 제3자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넓은 의미로서의 조정, 제3자 개입을 조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3자 개입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조정도 있고, 중재도 있고,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미니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그 3자 개입의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조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는 미디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정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내용을 오늘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그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3자가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적인 문제 해결하고는 다르게 이 갈등 해결로서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을 조정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3자 개입으로서 조정이나 중재는 재판관하고는 다릅니다. 재판관은 의사결정 자체를 재판관이 하죠. 처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을 조정자가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그대로 이해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이 또 갈등 해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진행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조정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사자 간의 문제 해결이 원만하지 않을 때죠. 우리가 이제 남북 간에도 워낙 긴장이 강화돼서 계속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기 경쟁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이게 장래가 어떻게 될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이전에 카터 대통령이 이제 남북 간의 평화 협력을 위해서 조정자로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그 이제 문제 해결은 이제 대화 채널이 형성되기 어렵거나 아니면 대안을 만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등등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제3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하고 이제 중재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정자는
그 논의 과정에 대한 논의 과정을 이렇게 만들고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중재라고 할 때는 당사자들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같지만 중재자가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거고요. 중재자는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조정이든 중재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당사자들이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재판이라든지 법적인 해결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라면 제일 아래에는 이제 법적인 해결 과정이 있고 이 사이에 제3자에 의한 문제 해결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조정이든 중재든 모든 이 3자 개입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재판이 아닌 한 당사자는 이해관계자들이 역시 협상과 같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참여자가 이제 조정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A, B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복수의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 갈등의 경우에는 참여자가 10명 이상의 대표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보통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부부들이 조정 과정에 참여를 하죠. 그렇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조정인이 여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참석자가 자기 신상 발언을 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논의 의제를 정하게 되고 그 논의 의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루게 되고 합의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큰 특징은 이제 공식적으로 조정인 그다음에 참여자 전체가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코커스라고 해가지고 조정자와 참석자 간의 개인적인 미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인 상황이라든지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래서 조정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합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합의문 작성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이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조정인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조정 과정은 자율적인 과정이고 그 선택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역시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해 보면 누가 참여하느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은 이제 공식적인 조정도 있고 비공식적인 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분쟁 조정위원회처럼 이렇게 정부에는 다양한 공식적인 조정협의회, 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의료 관련 조정위원회 같이 공식적인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친구들 간에도 조정할 수 있죠. 그건 이제 비공식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각광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법적인 문제 해결로 가는 경우에 치러야 될 대가가 굉장히 크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죠. 그런가 하면 이제 법정으로 가는 경우에 신상에 대한 것이 제3자에 의해서 까발려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굉장히 적게 들죠.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적인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다. 코커스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권위적인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인간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등이 조정의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는 그 법적인 문제 해결로부터 조정 과정으로 큰 변화가 이미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에 의한 재판, 판결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도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계속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소 고발 중에서 조정에 의한 문제 해결은 아직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이제 상당히 솔직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당사자를 앞에 놓고 또는 그 조정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문제 해결의 폭을 훨씬 더 넓힐 수 있고 상대에 대한 이해의 폭도 훨씬 더 넓힐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법 전에 있는 우리가 그 성문법에 정해놓은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린다면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뭐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하고의 합의 여하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유연하고 그 문제 해결의 폭이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정이 그 잘 작동되는 경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잘 작동되기 어려운 경우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요. 조정이 잘 되는 경우는 갈등 당사자가 해결을 원하거나 변화를 요구할 때겠죠. 그다음에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테이블에 나올 때,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조정이 어렵겠죠. 당사자들이 그들의 불평과 고민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때, 또 조정자가 과정을 통제하고 과정을 잘 이끌 수 있을 때, 조정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조정이 잘 작동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조정에 임하려고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가 가장 중요한 조정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보면 되는 거죠. 갈등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냥 재판으로 가자, 이렇게. 또 그 조정을 한다고 해놓고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테이블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종일관 문제 해결 과정에 협력적이지 않을 때는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고요. 또 조정을 통해서 합의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합의를 깨는 경우에 조정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조정의 원칙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비폭력적인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비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폭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합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참여해서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상호 존중이 없는 한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비폭력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 합의와 존중이 조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갈등 조정인이 갈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갈등의 원인과 진행 또 현재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갈등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대화 촉진자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화 촉진과 갈등 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대화 촉진자는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점이 대화 촉진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조정자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설계하고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화 촉진과 갈등 조정의 조정인에 있어서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갈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정인뿐만 아니라 대화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갈등 전환, 앞서서 갈등 전환에 대해서 공부를 2장에서 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부터 보다 더 나은 상황,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해결되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